우리나라처럼 재산으로서 부동산의 가치가 큰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소송이 많게 마련인데요. 오늘 만나볼 변호사는 이렇게 부동산과 건설업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과 소송으로 주목된 분입니다. 신재훈 법률사무소의 신재훈 변호사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훈 법률사무소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옆에 계십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네. 전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곳 광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신재훈 법률사무소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신재훈 최지원 법률사무소는 건설 부동산 관련 다양한 소송과 또 회사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개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다양한 소송과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보험과 교통사고, 그다음에 이혼 등에 대해서도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 건설 부동산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화되면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변호사 사회에서도 이제 대두되었는데요. 건설법 부동산 관련 분야는 우리나라처럼 건설 부동산이 경제적인 항목에서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 부동산의 경우에는 많은 분쟁과 자문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영역이 전문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졌고, 그래서 건설, 매매, 경매, 투자, 자문 등 그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전문성이 부활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전문 분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네,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다른 분야보다는 좀 더 어렵고 이해관계인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건설 부동산 분야 소송의 특징은 이제 그 건설 시공부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이해관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발주자, 시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건설 보증자, 하도업체, 감리업체 등 이렇게 다양한데요. 소송 형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자 보수 소송을 비롯해서 공사 대금 소송, 추가 공사 대금, 지체상금 문제, 건설 보증 문제, 선급금 문제, 유치권 존부 여부, 공사 중지 가처분,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그다음에 출입 금지 가처분, 용역비, 또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공동수급사 연대 책임 문제 등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식이 광범위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 시공에 대해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 증거로 제출되는 각종 서류 진위 여부와 그 가치, 그 내용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도급계약서 형식 내용도 일반 계약서와는 좀 다른 경우가 많고, 소송 진행 중에 또 보면은 도급인과 소급인이 상이한 설계도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착공 도면과 준공 도면이 다른 경우가 수다하고요.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야 되고, 또 관련법, 관련 판례, 또 용어 등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특히 설계 도면도 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 많은 변론과 자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예, 해양항만청이 인천에서 발주한 부두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청이 시공사의 공사 지체를 이유해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부정당 업체로 또 행정처분을 내린 사안이 있었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 시공사 입장에 서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여러 그런 소송을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안이 있었고요. 또 포항 해병대 복지관 시공과 관련해서 시공사 입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또 부당하게 공사 지행을 하고 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광주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약 해제를 하고 시공사를 또 변경했었습니다. 근데 부족해서 그동안의 기성 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사안. 다음에 그 광주에 소지한 그 대형 사우나가 있었는데 이게 경매로 진행되는 사안이 있었는데 저희 의뢰인 측에서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소유자 측에서 가장 유치권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의도한 사안, 즉 명도를 얻어낸 사안이 수개 있었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유치권 확인 소송을 낙찰자들에 대해서 본안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였고, 그래서 전 소유자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현 소유자인 낙찰자 측에 받아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 대금을 받아낸 사안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건설 부동산 관련 전문 분야 입장에서 또 의뢰인 측 입장에서 여러 가지 소송 수행을 하고 또 자문을 통하고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 가고 해서 지금까지 의뢰인들이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안들이 수십 회 있습니다. 네, 이런 수많은 그 성과물을 얻어내기까지 심재훈 법률사무소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입니까? 네, 이제 사안에 따라서 사례 분석을 우선적으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정확한 변론과 또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종류, 구조, 이런 설계 도면, 그 다음에 감리일치가 있는지, 감리가 3주 감리를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견적서나 시방서, 원가계산서, 구조계산서, 또 행정처분을 받아낸 건축허가서, 금융 관련 자료, 또 회사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회의록 같은 거, 또 그동안의 공사 사진 등을 이렇게 확인하고 필요하면 또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하면서 또 비디오나 사진 촬영을 하거나 특별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특별한 검사를 또 통한 검사를 하고 또 이때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공문계약을 체결한 건축사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제 그 하자 담보 기간 등 그 제척 기간, 그다음에 계약서의 약정 기간, 보증 기간 등 이렇게 법률상 기본사항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법원을 통한 소송을 할 때 감정을 하는데 이때 감정사항 점검표라는 것을 하고 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 일람표를 유형별로 이렇게 작성하고 사례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차원에서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마쳤고 계속 이에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러한 강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문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질문해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로. 이럴 때 발주자와 시공사 또는 하도업체 간의 타결서나 정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때 타결서에 지체상금 문제나 하자 보수, 각종 보증서에 따른 그 보증 책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시공사나 하도업체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채 타결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후에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행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소송에 휘말리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지체상과 하자보수, 보증책임 부분을 언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만 더 언급하면 이제 시공사나 발주자가 이제 부도로 인해서 시공 건물이 이제 경매로 현장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때 시공사나 하도업체가 기존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경우는 이제 당해 건물에 대한 이제 점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유치권의 기한 점유는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 즉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에 그 현장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유 충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하고 있는 증거나 사후에 만들어진 증거 또는 사후의 증언으로 이렇게 입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법원 심의에서 유치권의 존재를 이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증거 확보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해당자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법률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평소에 그 변론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는 저희 사무소는 대형 중소건설업체와 이제 고문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전화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에서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계속적으로 이제 축적해 오고 있고요. 또 다른 그 판결문들, 저희 사무소뿐만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나 하급심 판결문들을 지금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면서 텍스트 다시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집필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거나 중재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또 건설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국가계약 당사자에 관한 법률, 지방제재법, 주택법, 하도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동시공과 관계된 법률, 건설 부동산에 관한 판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된 부분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관련해서 특히 일본 측 사례들을 조금 수집 연구해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몇 분간이지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부동산 건설 관련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깨우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건설 부동산 이제 전문 변호사 이제 더 매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차후에 건설 부동산 경매 이런 관련된 금융 분야, 특히 정책 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통해서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보면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자금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권 또는 제도권 외적으로 좀 해결을 병행해서 우리 건설 현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울러 지금까지 공동수급체, 다시 말해서 공동시공 콘소시엄 법률관계에 대해서 논문과 판례, 연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수급체 법률관계에 대한 논문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한 일들이 다 잘 되길 바라고 있고요. 부동산 건설 관련 변호사로서는 정말 전국 최고 1인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기초 지식을 풍부하게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건설 부동산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현장 방문과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한 관련 법령 그리고 판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재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의견을 적극 듣고 또 몸을 사리지 않는 노력으로 전문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심재훈 변호사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